박근혜 선거 캠프 정치 쇄신 특유의 돋보이는 그녀. 19대 총선서 낙선한 친이계라고? 헐. 정오김 전 국회의원. 그녀가 돌아왔다. 대한민국 정치학자 겸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외통 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그녀. 이번에 박근혜 캠프에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주축으로 한 정치 쇄신 특위에 참여했다. 정치 부패를 막기 위해 박근혜의 손을 잡은 것이다. 참, 4.11 총선 낙선 후 김무성 의원 주축으로 새누리당 출신 8명과 배낭여행도 다녀왔다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 궁금해. 정당 정치를 혁신하겠다 외치는 정오김 전 의원을 만나보자. 네, 배신이 아니고 화합의 가교 역할 충분히 하실 분으로 보입니다. 19대 원내 진입에는 실패하셨지만 이분의 정치 행보에 국민들 눈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오김 전 의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이십니다. 네. 아까 들어올 때 뭐 착각 얘기했잖아요. 제가 뭘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네. 그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정치쇄신 의원, 친이계 출신이 들어가면 조금 어색하고 이러지 않을까 제가 질문 드렸더니 네.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거 해명 좀 해주세요. 뭘 착각하는 건지. 쇄신 특위에 지금 그 당 소속이 저하고 아마 박민식 의원 두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는 외부 인사들이시고요. 네. 좀 뭔가 소외당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밥 먹을 때 자기들끼리 가고 우리 의원님 가만히 점심 먹을 때 외롭게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어느 날 저도 부장이긴 하지만 부원들이 밥 좀 먹으려면 아무도 없고 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을 때가 상당히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인생을 그렇게 사셨는지 몰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럴 때 많습니다, 솔직히. 예. 아, 예. 홍일점이잖아요. 네. 네, 인기 그리고, 많으시군요. 그래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친박?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네. 사실 쇄신위원이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저 자신은 뜻밖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잠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격상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당에 보면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뭐 여왕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일부가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언니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네.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오글거리는 말이나 행동은 잘 못해요. 네. 그러나 저희 새누리당이 물론 이제 국민들께 늘 희망만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도 시켜드리고 또 신뢰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끄러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21세기에 어떤 파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거가 맞서면서 그 21세기의 한 문턱을 넘어가려면 새누리당 후보가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라는 그 믿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새누리당원으로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쓴소리도 할 결심입니다. 그게 진정 후보와 당과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하여튼 친이계였을 때 바라본 박근혜 후보랑 지금 일단 박 캠프에 들어왔을 때 보는 박근혜 후보. 그래도 친이계에서 과거에서는 불통이다, 뭐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인물로 박근혜 후보를 비판도 많이 했었던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막상 가까운 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를 가깝게 지금 보면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가까운 데서 안 봅니까? 안대희 위원장하고 가까이 안대희 일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쇄신 특위 위원님들하고. 네. 그런데 한 가지 주문이 본인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쇄신에 나서달라는 주문을 해요, 후보가.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연찬회가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후보를 뵐 기회가 있어서 제가 쇄신위원으로서 이렇게 뽑히게 돼서 감사드리며 정말 쇄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꼭 쇄신에 힘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쇄신이라는 거는 사실
뭐 누구를 빼고 덜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절절한 그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국민들도 그 많은 분들이 신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안대희 정치 쇄신 지금 위원장이죠. 네. 특위위원장. 네. 어저께 여기 오셨는데, 어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요, 네. 진정성을 좀 받습니다. 네. 네. 왜냐면 대법관으로서 좀 쉬고 싶으시고 그런데 무슨 영화를 또 누리겠다고 이 정치 이쪽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떤 그 진정성을 네. 이 나라를 한번 정말 깨끗한 사회를 한번 만들기 위한 그런 절절한 그런 어떤 국가의 애국심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아니면은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50일이 안 돼서 네. 캠프로 들어왔다라는 이유로 사실 많은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죠. 예. 또 냉정하게 본다면은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그 외에도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높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좀 겸허한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 본인이 그동안에 뭐 중수부장이라든지 또 대법관을 하면서 보여준 어떤 그 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민검사로 알려져 있죠. 또 상당히 그 청렴하고요. 네. 그리고 이 쇄신과 관련해서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역이 없는 쇄신을 함으로써 이 대한민국, 신뢰가 떨어진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새롭게 바꾸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선도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특위에 들어간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제에 뭐 공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친인척 비리 내지는 뭐 부패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정말 그 시원한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우리 정호겸 의원이 이번에 정치 쇄신 의원 여러 가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위가. 네. 그 중에서 정치 쇄신 특위에 뭐 뽑힌 거겠죠? 가겠다고 손든 건 아니죠? 어떻게 네.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부분은 바꾸겠다라든가, 어떤 파트, 그러니까 특히 내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비례대표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저희 당뿐만 아니라 지금 상대 당도 민주당도 여러 가지 지금, 네. 그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뭐 비례대표들은 뭐 돈을 주고 공천을 받는다느니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 듣는 게 억울하고요. 네. 또 왜 그런 소리를 듣는가? 아마 이제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왜 비례대표에 들어왔지 하는 정도의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얘기가 들리는 정확히 거 보겠습니다. 아니겠어요? 왜 그래서- 들어왔지? 저 사람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사람이. 비례대표를 뽑는데 혹여라도 그 각 당에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남용했다라는 의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권과 힘을 내려놓는 작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원에게 돌려주고 가장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제가 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바꿉니까? 의지라는 지금 얘기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저 위원장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처벌을 강화했죠. 예를 든다면은 네. 공천과 관련해서 돈이 오간다면은 거의 50배에 가까운 그리고 이 처벌도 굉장히 무겁게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받은 공천- 사람도 준 사람도 둘 다. 네, 그렇죠. 쌍벌죄로. 네,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모든 속기록을 남겨두고 또 이제 녹음 기록도 남겨두고 그것을 당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제 하나 그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방법 중에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더라도 그 소위 이제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제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으로 있는 사람은 상피제도로 해서 그 사람은 심사를 못하도록 하거나 춘천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 또 이제 그 우리 당에서 3배수 정도를 뽑아놓고 나머지 그 진짜 선택은 당원에게 돌려주는 방법이라든지,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물론 처벌과 관련해 갖고는 확정이 된 거지만 비례대표를 새누리당에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안을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기 정치평론가들도 간혹 계시는데. 또 지역구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국회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직능 대표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당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취지로 제대로 뽑는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제대로 비례대표는 뽑으면 이상 없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의 직능 대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직능 대표를 뽑을 때도 그 직능 대표와 관련한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전문기구의 뭐 조언을 듣는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저는 새누리 당원으로서 저희 당 후보가 반드시 대권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쇄신의 과정을 통해서 혹여라도 국민들이나 또는 언론에서 요만큼이라도 의혹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그것이 친인척이나 또는 측근의 비리와 관련이 된다면 그거를 털어내는 과정을 이 쇄신 특위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네. 돈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쌍벌죄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럼 둘 다 입을 다뭅니다. 네. 네, 제가 그냥 느낌상 그런데 보세요. 준 사람, 중간에 받은 신고한 사람만, 사람. 네, 받은 사람만 벌을 한다. 네. 그러면 외벌죄가 되죠. 네. 그러면은 없어질 것 같아요, 진짜. 받은 사람만 벌을 네, 받은 사람은 받는 사람이 절대 안 받죠. 그런데 네, 이제 절대 안 그런 받죠. 과정을 네. 보면 그 준 사람도 상당히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있죠. 지금 그래서 법원은 형법은 그렇게 이제 돼 있죠. 법 합리성에 의거하여 기존에 이제 그 왜 유권자들이 향응을 받으면은 받은 사람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렇죠. 그 처벌을 받게 돼 처벌받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야, 여러 그래서- 가지를 좀 맞춰야 되겠죠. 네. 하여튼 그 돈을 준 사람은 조금 죄를 덜 해야지 불 거 아닙니까? 우리 검찰에 일단 그죠? 그 소위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프리 바게닝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네. 일정 정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까지 다 또 법조인 출신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박종진 앵커님하고 이런 생산적인 얘기를 하니까 참 좋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가 그 강동을에 출마하셨을 때 네. 그래도 직접 와서 이렇게 선거운동 하셨을 때 좀 눈물이 나셨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상당히 이제 절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화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랄까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세 지원을 오셔가지고요. 저희 그 천호동 시장 안을 둘러보셨거든요. 네. 천호동 시장 안 가보셨죠? 천호동 시장, 천호동에 옛날에 무슨 성매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고요. 네네. 그 천호시장이 현대화도 안 돼 있고 지금 우리 그 상인 여러분들 장사 안 돼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네. 서울 한가운데 이제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그때 유세하면서 그 당시 박 대표를 모시고 거길 갔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진짜 천호동 빨리 잘 개발돼서 그게 강남인데 거기도 그죠? 마른 강남벨트라고 하는데요. 네. 요새 이제 또 집값 떨어지죠. 네. 그리고 그 재건축, 재개발 또 뭐 심지어는 뭐 뉴타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하죠. 전체적으로 또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천호동 그 지역은 사실 그 지방 세수로 그 확보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민들이 굉장히 그 삶이 팍팍하죠. 예. 또 나가실 겁니까? 강동을로 지역구? 지금 강동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나가실 거죠? 네. 네. 김무성 전 의원들과, 네. 김무성 네. 전 의원도 박근혜 후보랑 완전히 최측근이셨다가, 네. 그 무슨 세종시 발언, 네, 그걸로 좀 멀어지셨다가, 지금 회복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회복되셨어요? 된 거로 제가 알고 아, 있다고요. 그래요? 예. 네. 여러 가지. 네. 같이, 이렇게 이번 선거, 총선 때 같이 부산에서. 아닙니까, 근데? 같이 여행 갔다 오셨죠? 네. 배낭여행. 네. 아직 많은- 회복 안 됐습니까? 아니요. 저는 잘 몰라서 지금 저 옆에서 보신 듯이 말씀을 네, 하셔서. 저는 그러니까 회복된 걸로 그냥 알고 있다. 네. I know. 네. 아니 그런데 뭐 새누리당에 누구든 네. 지금 이제 대선이 10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힘을 보태고 또 김무성 대표는 이 정권이 좌파 파퓰리즘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확고한 철학이 있는 분이니까. 네. 네. 아직 정확히 그러니까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왜냐면 김무성 전 의원이 제가 알기로 정치적인 역량이나 그래도 정치 구단이다 이런 소리 듣고 있거든요. 이분을 빨리 영입을 해서 좀 높은 자리로, 높은 자리는 아니래도 뭐 중요한 자리에 갈 거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아니 그 아직 선대위가 구성된 것도 아니니까. 네, 그리고 기다려 봐야 저는- 되겠군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아니, 이번에 이제 여행 갔다 오면. 여행은 같이 갔다 네, 왔어요.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네.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네.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좌파, 파퓰리즘 이런 식으로 선동 정치가 계속되면 안 된다. 네. 또 양극화라든지 또 북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우리가 이 정권을 재창출해서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새누리 당원들이 늘 하죠. 네, 김무성 전 의원이 허심탄회한 이야기 나누면서 박근혜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그러한 자세라면 좀 건방진 얘기,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좀 봤습니까? 네. 봤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보셨군요. 저도 뭐 애둘러서 표현하는 타입은 아니라서요.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재우 의원이나 네. 정몽준 의원이나 네. 이분들도 빨리 좀 끌어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주변에서 박근혜 후보가 네. 전태일 열사한테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봉화마을 가는 것도 일단 사근취원이라고, 예?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먼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같은 당 사람들. 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아니요, 이야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네. 저 전태일 열사든 또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소통을 하고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100%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감정의 골도 있을 것이고 또 생각의 괴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당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당원들이나 또는 이제 당협위원장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하물며 민주당의 캠프에 지난 대선 때 계셨던 김종인 위원장도 네. 지금 아주 중용을 하고 계시는데, 네. 예, 같은 당에, 그죠? 같은 경쟁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포용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런 그분뿐들만 것들은- 아니고요. 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따뜻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공감하는 모든 분들이 네. 그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정당으로 권력을 지향하는 단체이긴 하지만 네. 결국은 그 대의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20초 드릴까요? 네. 지금 PD는 20초 남았다 그러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 하시죠. 제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까? 네, 저 새누리당 정옥임이고요. 현재 천호둔촌 성내 강동을에 당협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 대선 후보를 위한 정치 쇄신 특위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 새누리당의 그 대선과 관련해서 40대
수도권 그리고 대졸자분들께서 아직까지도 그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방금 전에 방송을 네, 통해서 황상민 네, 연세대 들었는데요. 교수. 예. 그분들께 정말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가지고 21세기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뛰겠습니다. 대선 후보 박근혜 기억해 주시고요. 예, 거기까지. 예, 예. 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초 주셨죠? 20초 넘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그 황상민 교수 그 40대 그거 질문을 사실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깜빡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네. 네.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이요. 이해하기 어렵고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뛰어난 사람들은요. 간단하고 명쾌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